예, 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찍게 된 거는 주혜지라고 하는 인터넷 강사님의 발언 때문입니다. 주혜지라고 하면 이제 K-팝 스타처럼 KBS라고 해서 한국어로 수학을 푸는데 조회수가 폭발하고 한 150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대부분 댓글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이 강사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근데 주혜지 강사님의 말을 듣고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바로 이제 직업에 대한 귀천을 말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강사분이 좀 잘못된 생각이 정의라고 말하는 게 이제 역겹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민감한 학생들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직업의 귀천이 어떤 게 귀천의 기준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인가요? 벌어들이는 수익? 일단 뭐 호주 용국조공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호주에서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토익이 800이 넘어야 하고요. 영어를 존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하려고 하면은 주위 사람들과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한대요. 그리고 호주는 기술자들이 일반 직장인보다 우대받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1차 선호직이 공무원이지만 호주는 1차 선호직이 기술직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깨달은 게 한국은 조금 미친 나라 같습니다. 기술직 대우를 전혀 안 해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간 교사들이야말로 이제 화가 좀 나신 인텔리전 그 엔지니어 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게 인간 교사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사교육의 적폐 세력 아니냐 이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절대 일본 독일을 이길 수가 없다. 이공계 엔지니어 기능공 무시한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일본이 밉지만 두렵대요. 한편으로는 임진왜랑 병자호란 뭐 일제강점을 왜 당했냐, 바로 이공을 무시해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한참 멀었다고 하네요. 모든 젊은이들이 공무원, 공사만 바라보는 나라. 대학 도서관의 공시책들 뿐이고 노량진에도 공시 준비생들이 바글바글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기능공들은 모두 다 외국인. 이런 나라의 미래가 있겠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인간 강사들 하루 단체로 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용접사들 하루 단체로 다 쉰다고 생각하면 국가 마비됩니다. 이제 수출직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기술직을 이렇게 비하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대주의 시대 때 맹자 공자 책 보면서 글 좀 읊어대고 과거에 붙으면 벼슬하고 떵떵거리고 글자 몇 개 외웠다고 다니면 이제 아주 귀한 대접받던 시대에 바보들과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자기 만드는 사람 잡아갔잖아요. 일본 놈들이. 그 사람들이 도자기 빛깔이 너무 좋으니까는 이 빛깔로 스위스 도자기 같은 거 만들어서 네덜란드거나 뭐 이런 데 팔았다고요. 만약에 이런 작업을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하면은, 근데 그때 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굉장히 멸시했다고요. 하층으로 봤다고요, 우리나라가. 조선에서. 만약 이 작업을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같은 거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서양 문물 받아들이고 총 먼저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뭐 임진왜란처럼 그렇게 크게 피해 보진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과정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과거 조선이랑 지금 이렇게 말하시는 거 보면은 당신들 하는 짓거리가 뭐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근데 만약에 진짜 임진왜란 같은 게 일어나면요, 저는 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를 많이 잡아갈 것 같아. 예. 이 얼굴 이렇게 됐어요, 이러고. 예, 형. 나도 성형하고 싶다. 근데 저는 안 돼요. 피부가 안 좋아서. 네, 이렇게 기술직을 무시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노가다 판을 점령합니다. 그 돈으로 한국 사람들 아파트 사고 그 아파트로 한국 사람들 세 주면서 돈 버는 겁니다. 예, 집값 올라가고요. 뭐 저희 동네만 좀만 가도 다 중국인들이 이제 기웃기웃거리고 외제차 몰고 다녀요. 예, 만약에 네, 제가 좀 뭐 배운 게 많진 않지만은
일단 내가 선생님이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할 게 제가 생각하기엔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강사님들은 어차피 돈 보고 하시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하면요. 이 세 가지를 좀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냐고 하면은 첫 번째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건 어렵습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 하게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죠. 이게 4살짜리 애기들한테 야채 먹이는 것처럼 힘듭니다. 하지만 동기를 부여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좋은 선생님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편견을 가지지 않게 하십시오. 편견을 가지면 행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내가 저 일을 하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까 하고 겁을 냅니다. 근데 선생님이 용기를 주는, 선생님은 뭐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선생님이지만 때로는 용기를 주는 것도 선생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공부가 실패한다고 해서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다른 걸 찾으면 된다고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때로는 머리보다 행동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인간은 많이 움직이면 뇌가 발전한다는 연구도 많으니까. 주혜지 강사님, 저는 당신이 이렇게 보이네요. 뭐 예쁘신 얼굴 때문에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말을 조금 가려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혜지 강사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공개를 바라보는 시선일 수도 있어요. 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루칼러 직업이 있기에 그런 사람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오니즈카가 말하네요. 그런 소리 하니까 학교가 재미없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제가 책을 추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다음에 리뷰해볼까 생각해요. 뇌가 기뻐하는 공부법이라고 모기 게니치로 씨의 책인데요. 공부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읽었을 때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자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모기 게니치노는 도쿄대학 이학부와 법학부를 졸업했고 2학기의 영국과 물리학과 전공 과정을 수료한 이학 박사고 뇌과학자라고 합니다. 뇌에 관해서 쓰신 거예요. 여기에서 좀 제가 이거 이미 몇 번 읽었는데 좋은 뇌가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하면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서 융합을 해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 있으면은 뭐 그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여라. 그러면 뇌가 발전한다고 하니까 지식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운동학에도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